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이혼 상담 날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쁜 두 딸을 보니 아빠 없이 클 애들 미래가 걱정돼 망설여져서 여러분들 조언을 듣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 7살 두 딸을 둔 1년차 넘은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40대 후반, 저는 8살 연하입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3년 동안은 하청업체 소장으로 일했어요. 결혼 전부터 사업한다고 월 1,000만 원 번다고 했어요. 딱 한 번 남편 통장을 본 적이 있는데 1,000만 원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재산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빚도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해외 나가서 일한 지 4년 정도 됐고 월 700만 원 벌어요. 제가 남편의 수입을 자세하게 공개한 이유는 남편이 짠돌이 근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심리가 있는지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남편은 제가 임신해서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심했으며 그로 인해 저는 지금껏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반대로 돈이나 무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고요. 돈은 그냥 평범하게 주말에 놀러 갈 정도로 있으면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돈에 대한 탐욕도 없고 정만 많았던 저의 착한 심성을 알아보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여자라 생각하고 저와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첫 애를 임신해서 편의점 알바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일하다가 달달한 게 땡겨서 초콜릿바 하나랑 과자를 사 먹어서 2번 카드를 긁었어요. 4,000원 정도 나왔죠. 좀 있다 남편이 갑자기 화난 얼굴로 나타나더니 무슨 카드를 계속 긁냐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 그 서러움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아직도 서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때 그 인간의 짠돌이 근성을 알고 한바탕 싸우고 이혼하려 했지만 애를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고 제가 그 인간한테 더 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였건만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살림 한 번, 애 한 번 봐준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했기에 남편한테 불평 안 부리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카드 하나만 딸랑 주고 용돈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카드라도 조금 여유 있게 쓰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겠죠.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아파트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제 전 재산 다 줬어요. 남편이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돈을 무조건 아껴 쓰랍니다. 월 30만 원 썼는데도 아껴 쓰랍니다. 애들이 좀 크고 나서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데 놀러 가자고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3살, 4살 돼서부터 알바를 했어요. 식당 알바도 하고 핸들 꿰매는 알바도 하고 제약회사 알바, 제 시간에 맞는 알바를 찾아다니면서 월 30에서 50만 원씩 벌었어요. 제가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니 이 인간이 제 돈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면 제가 돈 내면 놀러 간다고 합니다. 지 돈 쓸 때는 그렇게 잔소리하며 화내던 사람이 제가 알바를 몇 개월 다니니 10돈짜리 목걸이를 사달라고 떼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돈 준 걸로 사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지금 알바를 해서 돈을 버니 그 돈으로 사달랍니다. 저는 자기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으니 지금 해달랍니다.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준 돈은 해준 게 아니랍니다. 참고로 그 인간은 저한테 200만 원 안 되는 목걸이와 반지 해줬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네 돈 내 돈 따지며 돈 앞에서는 가족을 분리하더군요. 저는 이 인간이랑 결혼하면서부터 평생 제 반려자로 생각하고
제 재산 다 오픈하고 다 주었고 그 인간 돈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아껴 썼어요. 이 인간은 지 돈 쓴다고 하면 큰 소리 치며 화부터 내요.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3만 원어치 밥 사주고는 많이 나왔다고 투덜대더군요. 지가 처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지 돈 썼다는 거에 중점을 둡니다. 집에서 살림만 할 때는 옷 한 번 못 사 입고 친구들이랑 밥 한 번 먹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카드 쓸 때마다 그 인간한테 감시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생필품이랑 필요한 거 사다 80만 원 넘게 나오는 달이면 어김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해외 출장 나가서까지 끊임없이 돈 많이 쓴다고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재작년에 7개월 계약직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월 150만 원 정도 벌었죠. 저는 제 차를 사려고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 했어요. 제 차를 사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든 다시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돈을 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청소기가 고장나서 사야 했어요.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저렴한 걸로 골랐는데 40만 원 하길래 그 인간에게 청소기 40만 원짜리 하나 사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내 돈으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생활비 다 내줬는데 내 돈은 벌어서 뭐하냐고 따지길래 나중에 차 살 거라고 했더니 미쳤냐고 욕을 퍼붓더라고요. 한바탕 욕설이 오고 갔어요. 그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 저는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인간한테 차를 산다고 했더니 취직하고 나서 사랍니다. 제가 장롱면허라서 취직하기 몇 주 전부터는 주행 연습이 필요한데 어떻게 취직하고 바로 차 사고 몰고 다니냐고 따졌더니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기름값은 자기 카드로 긁는 거 아니냐고 또 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며 크게 폭발했어요. 가족한테 쓰는 생활비가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혼자서 잘 살 거지 뭐하러 결혼해가지고 나한테 상처 주냐고 난리쳤어요. 신우들이랑 하는 단톡에 그 인간의 만행을 자세하게 올리고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못 참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올렸어요. 사남매가 그 인간한테 전화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했나봐요. 신우들은 저를 되게 예뻐하고 잘 챙겨줬어요. 제가 그만큼 시댁에 잘했고 그 인간 해외 나가 있을 때도 시댁 모임이나 명절 제사 때 빠짐없이 다 가서 주방일 도맡아 했거든요. 나중에 그 인간 잠깐 휴가차 집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화해하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줬죠. 그랬더니 돌변하면서 단톡에 제가 잘못했다고 글을 올리래요. 제가 그때 이혼한다고 난리쳐서 아빠나 신우들이 힘들었고 고통받았다고. 그래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네가 내 돈, 네 돈 따지면서 짠돌이 부리니까 열받아서 그렇게 올렸다고 했더니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나만 잘못했다고 탓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활비 1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제 통장으로 150만 원씩 넣어주면서 각종 보험료의 공과금은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그 인간이 2달 국내에 들어와 쉬게 되었어요. 그동안 살림 한 번 안 도와줬던 인간이 청소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설거지도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닌다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50만 원짜리 코트도 하나 사줬어요. 그 인간한테는 거액을 쓴 거였어요. 웬일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강하게 나가니 갑자기 달라진 건가 의구심도 들었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그 인간이 살림을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자기가 살림하는데 용돈도 달라고 해서 용돈 20만 원 넘게 주고 옷이 없다고 하길래 자동면도기 35만 원, 겨울옷 해서 100만 원 넘게 사줬어요.
오랜만에 와서는 애들 옷 한 벌 안 사주고 지 옷만 고르더군요. 애들 옷도 제 카드로 20만 원 넘게 샀어요. 50만 원짜리 가족 사진도 찍었고요. 제 카드 결제가 생활비 나가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제 카드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애들 간식이랑 장도 본다고 그러면서 그 인간은 삼겹살, 술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삼겹살 사다 처먹었어요. 나중에 보니 한 달 카드값이 35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호의를 베풀자 제 약점을 이용해 잔머리를 굴리며 하는 말이 자기는 2달 동안 쉬어서 돈 못 받으니 생활비 10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감동했고 하나도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제가 퍼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제 돈에 또 욕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들어오면 트럭 사서 일할 테니 돈 좀 보태달라고 하길래 해준다고 했어요. 이젠 절 믿고 잘 살아보려나 싶어서 그 인간 요구에 다 응했고 금목걸이도 사달라고 하기에 나중에 들어오면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돈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너무 역겹고 지긋지긋해서 어떻게든 안 싸우려면 제가 맞추는 수밖에 없더군요. 역시나 거지근성 어디 못 가더라고요. 출장 가기 이틀 전에 그 인간이 술 한 병을 마시고 나서 한다는 말이 2달 동안 살림 도와줬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난 일하고 들어와서 당신 밥 해주고 주말에는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그동안 고마워서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모자란 생활비도 매달 40만 원 정도 냈다 했더니 제가 주유비 쓰고 개인적으로 써서 40만 원 되는 건 내는 게 아니랍니다. 참고로 주유비는 한 달에 6만 원 나갑니다. 그 인간이 말하길 내가 생활비도 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너무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나도 억울하다고 했어요. 넌 고작 2달 동안 놀면서 살림 좀 도와준 거 가지고 억울한데 난 7년 동안 네 도움 없이 애들 다 키우면서 네 눈치 보느라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억울하다 했어요. 내가 살림할 때 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살림할 테니 나보고 자기만큼 벌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만큼 벌어와서 나한테 얼만큼이나 썼다고 큰 소리냐 따졌더니 옛날 일을 다 기억했다 꺼내더군요. 제가 둘째 낳고 청소기 20만 원짜리 샀다 되팔아서 돈 챙겼다고 하고 양육수당 20만 원씩 7년 모았으니 돈 두둑히 잘 챙겨놨을 거라고 하고 지금 버는 돈도 다 챙겼다 뭐에다 쓰냐고 묻길래 나중에 애들 학자금에 쓸 거라고 했더니 안 믿더군요. 저도 생활비 4, 50만 원 매달 냅니다. 제가 그 돈으로 명품백 하나라도 샀으면 제 돈 다 뺏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저를 못 믿겠다고 제 적금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 대신 그 인간 아파트 공동 명의로 하자 했더니 200만 원 수수료 드니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길래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그 일 이후로 더욱 깊어진 배신감은 저로 하여금 그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애들이 놀다 침대방 유리창을 깼는데 리모델링도 할 겸 해서 견적을 받았더니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 인간은 다짜고짜 저보고 다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다 내야 하는지 이유를 대보라고 했더니 그동안 받은 양육수당에 제가 요즘 돈을 버니 저보고 다 내라 하더군요. 자기는 생활비 대주는 것만으로 낼 이유가 없대요. 어떻게 해서든 제 돈 다 뺏으려는 속셈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조목조목 따졌어요. 양육수당은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용돈 안 줬으니 그걸로 현금 필요할 땐 쓰고 그래서 없다. 넌 나보다 3배 넘게 버는데 왜 나만 내야 하냐고 했더니 그 인간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서 애들도 놀라 울길래 반반하자고 하니 그때서야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돈 얘기 가지고 싸울 땐 애들이 울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고 눈에 살개를 띠며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끝까지 자기 요구에 수긍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저는 애들 앞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들 정서에 불안할 것 같아 그 인간 목소리가 커지면 바로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명절날 시댁에 드릴 돈 3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었었어요. 그 인간이 제 수납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찾는다고 뒤진 이유로 없어진 거예요. 못 봤냐고 물었더니 지갑에서 10만 원 가져간 건 인정하면서 30만 원은 못 봤다고 또 언성을 높이길래 그만하자고 하고 제 서랍을 다 뒤져서 몇 번을 찾아봤으나 끝내 못 찾았어요. 2달 동안 쉬면서 저한테서 용돈 20만 원 넘게 다 쓰고 카드 팍팍 긁고 그것도 모자라 지갑에 있는 돈 10만 원, 지 부모 드릴 돈 30만 원 훔친 놈이에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돈을 또 찾아서 시엄마한테 드려야 했어요. 이번 한 번뿐이 아니고 예전에 휴가 올 때마다 제 지갑에 돈만 있으면 가져갔어요. 돈 앞에선 거짓된 변명과 괴물로 변하는 이 인간. 이렇게까지 저를 못 믿고 지 돈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는 이 인간을 제가 어디까지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 인간에게 제가 모은 돈 보여줄 테니 전 재산 오픈하라고 했더니 4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 하나 보여주더군요. 자주 쓰던 하나 통장 보여달랬더니 안 쓴다고 끝내 안 보여주더군요. 제가 7년 동안 나랑 살면서 생활비 많아서 2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적금했으면 얼추 4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동안 생활비 쓴 거에 휴가 때마다 쉬느라 까먹고 매달 85만 원씩 김씨라는 여자한테 10년 전에 2억 빌렸던 게 있어서 갚느라 4천만 원밖에 남진 않았대요. 그것도 3개월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만 보여줘서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었어요. 차용증이라도 보자고 했더니 증거가 없대요. 처음엔 결혼 전에 진 빚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2억을 빚졌다고 하니 도대체 이 인간 말은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인간이 저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일이 결국 터졌네요. 이 인간 생일날 톡이 왔더군요. 10돈짜리 금목걸이 사달라고 하길래 대꾸도 안 하고 문자만 씹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이 110만 원이 나왔다길래 애 둘 당신 앞으로 올려서 환급 받았으니 절반은 달라고 했더니 그걸로 리모델링에 쓸 거였다고 잔대가리 굴리길래 저도 열받아서 리모델링비 절반 못 대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악에 받쳐서 장문의 톡을 보냈더라고요. 넌 통장 오픈하라고 할 때 안 한 게 너잖아. 그리고 넌 애들 영유아비 다 네가 챙겼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기는 뭐 깨끗한 줄 아네. 들어가서 똑같이 오픈해. 뒤로 슬그머니 빼면서 안 보여준 게 누군지 모르겠네. 속 보이는 건 당신이야. 세탁기 반반하자고 해놓고 지 동생 말에 휘둘려서 안 했잖아. 난 너처럼은 안 해. 그리고 유리를 왜 내가 갈아야 하는데 무조건 나만 해야 돼? 넌 네가 혼자 애들 다 키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뒷받침 안 했어? 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혼자 돈 벌어서 생활비 대야지. 혼자 다 하는 거지. 나만 좋아서 애들 낳았냐? 네 속셈이 뻔히 다 보여. 툭하면 애들 교육비 내야 한다고 하네. 내가 언제 당신 돈 뺏으려고 했어? 인테리어 하자고 한 건 너고 그래서 반반씩 하자고 합의한 거잖아. 왜 속 보이는 짓을 해?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반반하자고 해서 한 거라 하고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 뭐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날려먹었어? 남깔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 이게 톡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 통장 오픈 안 한 거는 그 인간이 제 월급 다 알고도 남고 적금 액수 알게 되면 그 돈 또 어떻게 해서든 다 뺏어갈까 싶어서 안 보여준 거예요. 세탁기는 230만 원짜리 사는 거 반반 내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는데 제 카드값이 350만 원 나와서 안 낸 거예요. 저한테 잔머리 굴리는 수법 똑같이 쓴 거예요. 그 인간이 저를 믿지 못하는데 저만 그 인간 믿고 또 돈 내놨다간 예전처럼 무시당하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인간 하는 행동이 딱 시아버지더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엄마가 시아버지에게 맺힌 한을 저에게 쏟아내시더군요.
지금까지 빵 쪼가리 하나 아까워서 못 사준 영감이다. 남의 집 사과밭에 가서 일한 일당까지 다 뺏어가는 영감이다. 새벽부터 발로 걷어차며 논밭일 하라고 깨우고 일당 벌러 가라고 했다더군요. 시아버지도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돌아가시고야 내려놨죠. 시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어머님은 생활하고 계시지만 저는 시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시엄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 인간 노후에 쓴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아빠처럼 돈만 꿍지고 안 쓸 게 뻔히 보입니다. 설사 노후에 쓴다고 해도 제가 반대입니다. 젊어서는 여행 한번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하다가 늙으면 아프고 힘들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갈 수나 있겠나요? 그 인간 지 말로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아낀다고 하면서 내 돈은 흥청망청 쓰려는 그 심리는 뭘까요? 한마디로 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깝고 내 돈은 남의 돈처럼 써도 안 아깝다는 말 아니겠나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딴 주머니 차는 놈한테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조용히 몸만 나가라네요. 재산 한 푼도 못 주고 양육비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래요. 돈 앞에선 지 새끼, 지 마누라도 안 보이는 짐승보다 못한 놈 어떻게 해야 속이 후련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딸들이 애교가 많아서 아빠를 오랜만에 만나도 잘 따르고 좋아라 하고 아빠랑 헤어지면 눈물 흘리고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이혼 결심했다가도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망설여집니다. 참고로 아빠가 잘해줘서 애들이 아빠를 잘 따른 게 아니고요. 큰애가 정도 많고 아빠와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더 애착을 느낄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 인간은 4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딱 한 번 애들 옷, 장난감 사줬어요. 그것도 제가 사오라고 해서야 사왔고요. 그때도 어김없이 하는 말이 이거 사느라 돈 많이 썼다고 돈 쓸 생각 하지 말라고 저한테 목 박듯이 말했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 휴가 와서 딱 첫날만 10분 놀아주는 게 다입니다. 애들이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인간 2달 동안 쉴 때 주말마다 끌고 다니며 아빠랑 많이 놀게 해줬어요. 올해 1월에 들어와 2달 동안 있었던 건 혈압이 130으로 올랐는데 현장에서 2번을 실신했다네요. 쇼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왔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멀쩡하더군요. 회사에선 큰 지병이 있나 싶어 들여보내 건강검진 받게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와 빨리 복귀하라 했으나 이 인간이 휴가 때 깎인 급여를 받으려고 안 나가고 버티면서 상무랑 딜을 했더군요. 휴가 때 깎은 급여 안 올려주면 안 가겠다고 하자 회사에선 현장 경험이 있는 이 인간이 필요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인간 조건에 수긍했고 2달 동안 쉬면서 휴가비에 예전에 깎았던 휴가비까지 다 챙기고 저한테서 챙기고 결국은 이 인간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쯤 되면 이에 타산 때리며 여기저기서 돈 챙기는데 끝판왕이지 않나요? 이거 다 뽑아들고 이번 주에 이혼 상담하러 갑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어제 남자친구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하네요. 평소에도 가끔 절 걱정을 안 해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참고로 저희 커플은 20대 후반 동갑이고 사귄 지는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라 제가 오랜만에 여자인 친구와 부산으로 기차 타고 당일치기 여행을 갔었어요.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갑자기 서더니 방송으로 승객들 보고 기차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가 있었는데 3호차쯤에서 연기가 펄펄 나더라고요. 한 15분쯤 뒤에 연기가 없어지더니 타라고 해서 다시 기차를 탔는데 바로 출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일요일인데도 사무실에 간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평소 같음 전화했겠지만 이틀 전에 살짝 싸운 뒤론 서로 조금 무뚝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카톡을 했어요. 지금 기차에 연기 나서 정차됐어요. 무서워. 라고요.
근데 바로 직후에 배터리가 나가서 폰이 꺼졌고 전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전화나 카톡 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사이가 별로라 안 했을 수도 있고 남친이 원래 일할 땐 한두 시간 후에나 폰 확인할 때도 있어서 저도 친구 폰으로 따로 배터리 나갔다는 등의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친구도 배터리가 3%라 일부러 꺼놓고 있어서 전화 부탁하긴 그랬고요. 그러곤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왔고 그때서야 폰을 켰는데 제가 저녁 8시 48분에 저 위에 카톡을 보냈는데 1시간 간격으로 전화가 3통 와 있고 카톡은 11시 58분에 집에 왔어요. 계속 폰 꺼져 있네요. 라는 거 한 통 와 있네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하실 것 같나요? 처음에 전화해서 꺼져 있으면 걱정돼서 카톡으로 무슨 일이야 라고 보내지 않나요? 전화도 딱 한 통하고 1시간이나 뒤에 또 한 통하고 걱정했다면 집에 왔다고 폰 꺼져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올까요? 폰이 계속 꺼져 있다면 더 걱정돼서 막 카톡하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섭섭해서 오늘 카톡하는데도 힘이 빠지고 그렇네요. 추가. 제가 계속 욕먹네요. 사실 조금 상처받아서 글 지우고 싶은데 나중에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섭해질 때 생각나면 댓글들 보려고 안 지우려고요. 저 나이에 비해 철없고 애 같은 구석이 엄청 많은 거 맞아요. 약간 애정 결핍도 있고요. 그래서 남친이 조금만 소홀해도 엄청 서운해했고 그런 점을 나름 고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남친이랑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톡하고 걱정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남친은 워낙 호들갑 떨고 걱정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제가 종종 오해하고는 해요. 저랑 자꾸 비교하니 서운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장거리 연애가 되고 잘 못 만나니까 소홀해진 것 같고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별것도 아닌 거에 크게 느껴지네요. 지금 보니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고민은 정말 뭐지? 싶을 것 같아요. 3번 했는데 뭐가 문제지 싶네요. 너무 와닿는 댓글이 몇 개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해요. 전 제가 걱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폰이 꺼져 있어도 2번이나 더 전화한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폰 켜보고 섭섭한 마음에 정말 무뚝뚝하게 카톡 보냈는데도 그 다음날 여기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톡이랑 전화해준 남친의 심정은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네요. 시간 내주셔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욕 그만 먹고 싶어서 추각을 올렸더니 추각을 올린 직후에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네요. 부산 갔다 온 날 밤에 폰 켜자마자 전화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통화는 못했고 그 다음날까지도 제가 섭섭해서 별말 안 하고 남친도 그냥 재밌게 놀았냐고만 묻곤 사고에 대해선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그니까 댓글로 욕 좀 먹은 날 남친한테 이 얘기를 꺼냈어요. 배터리 없었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었고 사고에 대한 거 부산 가서 논 얘기 등등 안 해서요. 걱정 안 되더냐고 물었어요. 내가 전화를 몇 번 했어? 라고 되묻더군요. 처음 전화했을 때 꺼져 있길래 배터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인터넷 보니 안 나오길래 사고는 아닐 거라 생각했대요. 조금 걱정되고 계속 통화가 안 되니 조금 짜증난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집에 잘 도착했나 싶어서 제 폰이 켜져 있을 때 다시 전화했고요. 제가 못 받았지만요. 많은 분들이 남친 걱정하고 화가 나서 난리쳐야 속이 시원했겠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대로 제 남친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고요. 평소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연락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로 발 동동 구르고 전화 수십 통하는 성격이었다면 친구한테 욕먹으면서까지 연락하려고 했을 거예요. 제 남친은 그렇게 전화 수십 통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게 전 저를 덜 사랑해서라고 생각하고 평소 섭섭한 일이 많았고요. 알기 때문에 뭐 큰 거 바란 게 아니라 전 그냥 걱정된다 무슨 일이냐 정도의 카톡을 바랬던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람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시험한 적 없습니다. 시험하려고 안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배터리 나간 상황에서 정말 연락하기 곤란했고 꺼져 있는 동안 남친한테서 연락이 많이 안 와 있으면 섭섭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도 적었듯이 친구 폰으로 하긴 곤란했어요. 친구 폰도 3%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차에서 내리면 마중 나온 어머니랑 통화해야 하는데 아시잖아요. 통화 한 번 하면 배터리 금방 닳는 거. 그것도 3% 정도면 순식간이죠. 어머니랑 한 번에 못 찾으면 또 통화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문자 보낸다고 배터리 닳게 해서 통화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곤란했던 거지 일부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글을 그렇게들 생각하시게끔 적긴 했네요. 그리고 폰 꺼진 타이밍 때문에 일부러 꺼놨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던데 카톡 보낼 당시에 바로 꺼질 정도로 없는 줄은 몰랐고요. 보통 한번 꺼지고 다시 켜면 잠깐은 켜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켜봤는데 진짜 5초 만에 다시 꺼지고는 다시는 안 켜졌어요. 10분 후쯤 다시 또 켜봤고요. 기차에선 더 빨리 닳는다더군요. 그리고 기차에 폰 충전기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참고로 무궁화였는데 식당 칸에 있다네요. 여튼 제가 이런 일로 섭섭해하는 거에 대해선 철없다, 나이 거꾸로 먹었냐, 심한 경우 신발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고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가 다들 다르시니 거기에 대해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멋대로 추측해서 일부러 꺼는 거 아니냐고 2년 전년 소리까지 하는 댓글은 정말 화나네요. 입에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말들 본인에게 돌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